내성적인 사람은 그냥 내성적이게 내버려두면 안 되나? 작년에 이 굿씨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나의 해방일지의 대사입니다. 이 드라마에는요, 외향적인 사람을 바라는 그 사회에 사는 내향인들의 삶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 직장생활 속 행복한 의뢰 전략에서는 내향적인 사람이 직장에서 일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향인. 그들은 누구일까요? 내향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뭔가 조용하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할 것 같고 말이 좀 적고 대표적으로 MBTI를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해진 I형과 E형. 여기에서 우리가 I형으로 보통 보는 걸 우리가 내향인이라고 합니다. 주로 사람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바로 내향인들의 이미지죠. 그래서 내향인을 주제로 한 이 소셜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보면요. 내향인 관련된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 집, 생각, 책, 산책, 내성적 이런 단어들이 주로 나오는 게 보입니다. 이 내향인은 뭐냐면요. 에너지의 방향이 내부, 즉 내 안에서 에너지를 채우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외부에서 에너지를 채우시는 분들을 우리가 외향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외부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게 외향인이라면 내향인은 반대로 내부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들과 좀 깊이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시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외향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말수가 적으시고요. 말보다는 주로 글로 의견을 표현하는 거를 좋아하시고 사람을 천천히 알아가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기도 외부에 천천히 알려지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향인, 외향인에게 갖고 있는 편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외향인은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내향인은 별로 안 좋아하고 과연 그럴까요? 그런 인식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조직 생활에 좀 더 적합한 건 외향인일 것이다. 이런 편견도 있습니다. 가끔은 이 내향인을 내성적이야. 또 이 단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MBTI가 뭔지 모르면 자기가 I인데도 이다, 외향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웃픈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내향인인 사람들이 좀 더 외향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기도 하죠. 이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내향적인 조직 구성원이었던 미정이 이 여주인공이 계속 사모임을 가는 요구를 받게 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노력으로 성격은 바뀔까요? 이 성격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는 정말 무수히 많은 심리학자들의 연구 주제였습니다. 관련 논문도 진짜 많이 나왔고 그 결과가 뭐냐면요. 한번 탁 세팅된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분들 계시죠. 저 바뀌었는데요? 저 옛날에 진짜 안 그랬는데 지금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건 성격이 바뀐 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이건 정말 성격이 바뀐 것일까? 그렇다기보다는 환경이 바뀌어서 그에 맞는 나의 행동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니까요. 환경이 바뀌면요. 이게 나의 반대 선호를 하더라도 거기에 적응을 잘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셜 스킬들이 나에게 쌓이게 됩니다. 이게 어느 순간 좀 익숙하기도 한 것처럼 느껴지실 거고 그렇게 되면 성격이 바뀌었나? 이렇게 느끼시기도 한다. 하지만 다시 환경이 원래대로 돌아오면 나의 원래 선호가 드러나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외향성이 강한 아이가 내향성이 아주 강한 부모 밑에서 자란다면 어떨까요? 엄마한테 계속 듣는 말이 주로 뭘까? 너무 시끄럽게 떠들지 좀 말고 좀 가만히 앉아 좀 있어봐. 우리 밖에 나가지 말고 엄마랑 같이 집에서 책 읽자. 왜 이렇게 애가 침착하지 못해? 이렇게 내향적인 성향을 강요받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맞는 건가? 그렇게 느끼게 되시고요. 그렇게 행동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또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자기의 또래 집단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을 때 자기의 본래 성향이었던 외향성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이처럼 이 타고난 선호는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지만 반대 선호는요. 끊임없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 내향인이 외향인으로 바뀌려는 그런 노력들 이걸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좀 없지만 성격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의식적인 노력을 지속하시면 나 스스로가 지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향인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개인의 성격은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다. 성격에는요. 좋고 나쁨, 우열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격은 장점과 단점, 빛과 그림자 이게 모두 다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서도 기정의 역할을 맡으셨던 이엘 씨가 이런 대사를 하죠. 나는 내가 괜찮아. 나는 매력자분이 어마어마한 여자야. 다시 말하면 내향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는 거죠. 첫 번째, 내향인의 장점인 듣기에 집중하라. 상대적으로 외향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좀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이 듣기라고 하는 것을요, 업무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경청은요, 업무하실 때 정말 중요한 역량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말로 표현하는 거를 좀 더 좋아하는 외향형은요, 회의를 하실 때에도 말을 좀 더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내향적이라서 회의에서 좀 소극적이다 이렇게 비춰질까봐 걱정이 되신다면 내향인의 장점인 듣기에 집중을 하셔서 회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해보시는 거죠. A씨의 의견은 이거고 B씨의 의견은 이건데 이에 대한 차이는 어떤 게 있고 우리가 협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회의의 효율도 높이고요. 회의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도 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둘째, 내향인답게 인맥 관리를 하라. 내향인한테 인맥 관리를 하라고요? 여러분, 누구도 혼자일 수 없어요. 사람이라면 내향이든 외향이든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다른 거예요. 내향인에 맞게 소수의 사람들과 깊이 있는 네트워킹을 가져보시는 거죠. 누구라도 직장에서 맘맞는 사람, 이런 동료가 또 있기 마련이잖아요. 소수일지라도 그들과 깊이 있는 인간관계, 요걸 맺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한 번 인연을 맺게 되면 굉장히 오래, 길게, 또 깊이 가져가는 내향인의 장점을 잘 살리셔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시거나 다른 분야로 가시더라도 끊임없이 이 인맥을 이어가신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커리어든 삶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직장생활 행복한 의뢰 전략에서는 내향인이 직장에서 좀 더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쉽지 않은 직장 생활이지만 방법을 찾아서 즐겁게 모든 분들의 행복한 이 직장 생활을 응원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